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아파트 2주에 따른 강남지역 전세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의 2주 일정이 확정되면서 올 들어 안정되는 듯한 전세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전망입니다. 124주구가 오늘 6월에서부터 11월 2주하는 데다 맞은편의 3주구도 서초구청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대로 2주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방배 13구역도 지난 3월부터 2주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반포에서만 3,600여 가구가 2주를 앞두고 있어 반포 일대는 물론 인접한 강남권 단지와 대체지인 과천, 마용성 등 수도권 전역의 전세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4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현재 단지에 거주 중인 조합원과 세입자에 대한 이주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주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반포 124주구 반포 DH클래스는 2120가구로 2018년 12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2019년 10월부터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조합원 간 소송이 불거지며 사업이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이후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이번에 이주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조합원 세대별 기본 이주비는 종전자산평가액의 40%로 정해졌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종전자산평가액의 20%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 대출 한도는 총 2조 2천억 원, 기본 이주비 1조 8천억, 추가 이주비 4천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단지 자산평가액을 고려하면 30평대는 최대 15억 원, 40평대는 최대 19억 원 전후에 이주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시내에 다른 주택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인접한 1490가구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도 조만간 이주 계획이 잡힐 전망입니다.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3주구를 이주 조정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 측은 관리처분 인가 즉시 사업시행 변경 인가와 동시에 이주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신반포 21차 108가구와 신반포 18차 182가구의 이주 시기도 겹치고 있습니다. 서초구 전체로 넓혀서 보면 지난 4월 말부터 이주를 진행 중인 1200여 가구의 방배 13구역까지 약 5100가구가 새로 이사갈 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은 서초구의 재건축 단지 이주 일정입니다. 가구 수는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가 2120가구, 3주구는 1490가구, 방배 13구역은 1200가구이며 소규모로 신반포 21차 108가구와 신반포 18차 182가구 등 서초구만 금년의 이주 수요는 약 5100가구입니다. 자금력이 있는 소유주들은 재건축 기간 인근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의사가 강하지만 전세 물건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도 지난 5월 3일 기준 152.0으로 4월 첫째 주 137.3보다 14.7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3042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3.8%가 감소했습니다. 반포 지역 매물은 9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2%가 줄었고 우면동 마이너스 69.8%, 잠원동 마이너스 65.5%, 방배동 마이너스 35% 등도
전세 매물이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세 시세는 대폭 상승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올해 3월에 15억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됐었는데 아직 실거래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이보다 3억 5천만원이 오른 18억 5천만원의 신규 계약이 체결됐고 최근 호가는 21억에서 22억원 선이라는 것이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설명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내에 있던 반포초등학교 학생들이 멀리 가지 못하고 잠원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사 수요가 많은 것입니다.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9제곱미터는 3월에 15억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17억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고 인근 반포자이 단지 같은 평형 전세 시세는 18억원에서 20억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와 가까운 신반포 2차는 1978년에 준공돼 올해로 44년차 아파트로 지난달 68제곱미터 전세값이 6억 6천만원의 신고가를 썼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전세보증금 7억원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신반포 4차 전용 105제곱미터는 1월에 9억 3천만원의 신규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호가는 11억에서 11억 5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위치도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아래쪽에 방배 13구역이 지도 오른쪽 상단에 신반포 18차와 21차가 있습니다. 대단히 큰 규모의 아파트 이주가 시작되고 주변에 전세가격 폭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배 13구역은 3월부터 이주가 시작되었지만 반포주공 1단지 이주가 본격화되면 전세값이 더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영향으로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데 이주가 시작되면 신규 계약의 경우 집주인들이 호가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포에서 이사갈 곳을 구하지 못한 경우 강남, 송파 등 강남권 내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기본적으로 전세 수요가 많은 신축 단지는 매물이 귀한 상황이며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적어 이주자들이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 개포 주공과 가락시용도 이주 전후로 해서 주변 아파트가 폭등한 바 있습니다. 강남권에서 이사갈 곳을 찾지 못한 수요자들은 동작구 흑석동, 과천, 하남, 외래 등 인접한 수도권 지역이나 강북, 마용성 지역을 물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마포구 염리동 신축단지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전용 114제곱미터 전세 시세는 14억에서 15억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단지 한 소유주는 반포 재건축 이주 수요자와 직거래로 전세 계약을 맺기 위해 직접 부동산 카페에 홍보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주비 지원을 받는 소유주와 달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대에 전세를 살던 세입자들은 서울 시내에서 신규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에선 올해 들어 18건의 전월세 신규 계약이 등록됐는데 보증금 2억에서 4억원에 월세 50만원 내외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곧 철거를 앞둔 단지여서 전월세 시세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세값 상승이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단지 세입자 상당수는 집주인과 협의가 여의치 않아 선제적으로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이주 기간 안에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지만 집주인들은 관리비나 대출이자 등을 감안해 이주 기간 마지막 날까지 세입자가 거주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이주가 확정되면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이주에 응한다는 특약이 세입자 일방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금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도록 2주 기간 내에 대출이자 면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세입자들은 주변 지역은 물론 강북 마용성 지역에서도 신규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 외곽 지역이나 인천 등 대체 지역의 전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세에 거주했던 반포 재건축 단지 세입자들은 서울 서남권이나 광명, 부천, 인천 등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신규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세 시세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 상반기 내에 대부분 입주가 마무리됩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보유세 이슈도 사라져 서울 시내 아파트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기대하고 집주인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시중의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 시장의 아파트 전세 가격 안정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